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중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속함수의 성질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태까지 x는 a에서 연속, 그리고 구간에서의 연속, 그리고 이제 구간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연속함수의 성질, 두 함수 f하고 g가 각각 x는 a에서 연속이면 다음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두 함수를 합한 거, 뺀 거, 그리고 어떤 함수의 상수배한 거, f와 g를 곱한 함수, 그리고 f를 g로 나눈 함수가 연속이라 했는데 이게 왜 그럴지 선생님과 같이 알아봅시다. 자, 조건을 보면은 지금 두 함수 fx가 각각 x는 a에서 연속이니까, 자, 연속이 될 조건 잘 공부한 학생들은 기억이 나나요? 네, 맞아요. 바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게 점에서의 연속이었죠. 자, 그리고 함수 g도 a에서 연속이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공부했는데, 자, 이 극한값도 fa라는 어떤 일정한 값을 갖고 있고, 이 g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도 이 ga라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니까 쪼갤 수 있겠죠? 자, 쪼개면은, 자,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고, 이 각각이 뭐다? 앞에 거는 fa가 되고 뒤에 거는 ga가 된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이 함수에 대한 극한을 봤을 때 그게 결국 이 함수값과 같더라. 이 함수를 hx라고 했을 때 hx의 x는 a로 갈 때의 극한값이 결국에는 ha랑 같더라.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리미트 x는 a로 갈 때 hx는 ha, 이것을 보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도 바로 해보면은 지금 이 극한값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고 각각의 극한이 지금 존재하니까 쪼개서 쓸 수가 있죠. 자, 쪼개서 쓸 수가 있고, 자, 각각 이 앞에 있는 극한값은 fa고 뒤에 있는 극한값은 ga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요 부분 같은 경우엔 상수가 있는데 지금 fx의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상수가 지금 튀어나올 수 있겠죠. 상수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고, 정리를 해주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단씨는 상수. 4번과 같은 경우에도 이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얘를 각각을 이렇게 나눠 쓸 수 있고, 대입을 하면 fa, ga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것도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ga가 0이 아닌 조건 하에서 푸는 거니까 이렇게 극한값을 나눌 수 있고,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쪽에는 지금 극한값이고 뒤쪽에는 전부 다 함수값이 나왔죠. 자, 따라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니까 다음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두 함수의 합, 차, 상수배, 곱, 그리고 이제 목이라는 부분까지 모두 이제 x는 a에서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연속함수의 성질을 공부하면서 이 생각해 볼 것을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교과서에 없지만 실어보았습니다. 자, Q1 같은 경우에는 fx 더하기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두 함수 f와 g가 각각 x는 a에서 연속인가를 물었어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두 함수 f와 g가 이제 각각 x는 a에서 연속이면 이 함수들의 합이 x는 a에서 연속인데 그거에 역을 물었는데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고민해볼 친구들은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고민하고 아닌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 선생님이 제시하는 답을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는 연속이 안 되는데 반례가 있습니다. 반례가 있는데 fx라는 함수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0에서 이렇게 불연속 함수입니다. 0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1이고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1인 함수가 f고 g라는 함수를 보면은 0보다 작을 때는 1, 0일 때는 0, 0보다 클 때는 -1 이런 식으로 잡아줬을 때 fx 더하기 gx는 어떻게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을 때는 fx가 -1이고 gx가 1이니까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리고 0에서는 둘 다 0이니까 합하면 또 0이 되겠고 0보다 큰 쪽에서는 지금 f는 1이고 gx는 -1이니까 또 합하면 0이 되겠네요. 따라서 fx 더하기 gx는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두 함수 f와 g는 각각 x는 0에서 연속이 아니니까 이런 반례를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연속함수의 내용에서 각각 x는 a에서 연속이면 합은 연속이지만 이 합한 함수가 연속이라고 해서 이 각각이 연속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선생님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Q2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 1, 2분 정도 영상을 멈춰놓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Q2도 선생님과 같이 한번 봅시다. Q2는 이렇게 보면 합한 함수와 뺀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두 함수 f와 g가 각각 연속이라고 물었어요. 뭔가 Q1과 마찬가지로 안 될 것 같지만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됩니다.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유를 서술해야겠죠. 자, 이 합한 함수와 뺀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니까 이 두 함수를 더한 친구도 연속이겠네요. 두 함수를 더한 이 친구도 연속함수다. 근데 더했을 때 gx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 fx도 연속이다. 근데 이 fx가 연속이면은 우리가 상수배한 함수도 연속이니까 즉 fx도 연속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gx가 연속인지를 보이고 싶은데 센스가 이제 좋은 친구들은 이번에는 빼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뺐을 때 2gx가 나오니까 2gx도 연속이 되면서 2gx가 연속이니까 또 2분의 1 상수배한 gx도 연속이다. 이렇게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x는 a에서 연속이겠죠. x는 a에서 연속이겠다. 이런 식으로 보여서 Q1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속함수의 성질 1번에 이제 역에 대해서 이제 보였는데, Q1 같은 경우는 발레가 있어서 안 됨을 알 수 있었고, Q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연속함수의 성질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각각 함수가 연속이라는 사실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꼼꼼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해보는 게 수학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속함수의 대표적 예를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연속함수의 대표적인 예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y는 xn꼴 함수인데, 자, 이 1번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y는 x라는 함수가 연속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충분히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죠. 자, y는 x가 이제 연속이면은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y는 x가 연속이기 때문에 x 곱하기 x도 연속함수를 곱했으니까 x제곱도 연속일 거고, 연속함수 3개를 곱한 것도 이렇게 연속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y는 xn도 연속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상수함수가 나와 있는데,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면은, 상수함수는 y의 값이 일정한 상수 값으로 이제 정해지는 함수니까 이 함수도 이제 모든 점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c이기 때문에 연속함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공부했던 것들을 쭉 생각을 하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xn이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앞에다가 상수를 곱한 것도 연속임을 알 수가 있고, 또 xn-1이 이제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상수배를 곱한 것도 연속. 이런 방식으로 이 친구도 연속이고 땡땡땡, x가 연속이니까 x 앞에 an을 곱한 것도 연속, 그리고 상수함수도 연속.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각각의 연속함수들을 더한 것도 연속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입니다. 그래서 다항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항함수의 성질이 굉장히 사실 좋은 성질들이 많은 이유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되는 게 유리함수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일반적으로 쓸 수도 있겠는데, 이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fx, gx가 있을 때 이제 fx를 g로 나눈 함수가 유리함수인데, 이 분모가 0이 됐을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함수의 대표적인 예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주의할 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은 아니다. 이 정도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보기 문제 바로 볼게요.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조사하시오. 자, 1번 문제, fx는 x제곱 더하기 x, 이런 함수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 함수를 풀어가지고 얘는
0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2차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이다 라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제는 이럴 필요 없이 이 함수가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겠죠. 따라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구간으로 나타내면 답은 이런 친구가 되겠고,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자, 문제를 보니까 유리함수죠. 유리함수는 어디서 연속이다? 분모가 0이 아닌 점에서 연속이니까 분모가 0이 되려면 1일 때, 따라서 연속인 데는 x가 1이 아닌 점에서 연속이다. 자, 구간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그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문제 1번 쉬우니까 한 30초 정도 영상을 꺼놓고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문제 1번 같이 한번 또 봅시다. 자, 문제 1번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이는 학생들은 사실 바로 이제 다항함수라는 걸 보일 수 있고, x라는 함수와 이제 뒤에 있는 함수 각각의 함수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도 다항함수가 돼가지고 얘도 연속이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쉬우니까 x를 곱해서 써주면은 이렇게 바로 다항함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답은 모든 실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연속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2번 문제는 유리함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곳을 찾아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니까 0일 때와 3일 때에서 연속이 안 되겠네요. x는 0일 때와 x는 3일 때에서 불연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만약에 연속인 구간으로 쓰고 싶으면 0인 점을 빼고 그 다음에 3인 점을 빼서 나머지 구간을 합집합시키면은 답이 된다. 따라서 불연속으로 답을 작성할 거면 이렇게 쓰고, 연속으로 답을 작성할 거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최대 최소 정리에 대해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 함께하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 정리의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기 문제에서 함수가 주어졌고 정의역이 각각 조금씩 달라요. 그때 그래프를 친절하게 선생님이 다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는데 활동 1, 다음 표를 완성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최대값. 자,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값은 네, 여기 보이다시피 4가 최대값이네요. x가 0일 때 최대값 4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요? 자, 여기 x가 2일 때 최소값 0을 갖네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에 대해 볼 건데, 최대값은 이번에는 2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최대값은 그대로 4가 되겠네요. 그럼 최소값은 얼마죠? 0이네요. 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2에서 함수값 0을 갖지 않으니까 0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최소값 0.1이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0.1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보면 0.1보다 더 작은 친구인 0.01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0.01이 최소값이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0.01보다 더 작은 0.001이 있어요. 근데 0.001보다 더 작은 0.0001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 최소값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작은데?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최소값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이번에는 열린 구간 0,2인데 최소값 아까처럼 생각을 해봤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지금 함수를 봤을 때 열린 구간 0에서 2까지 이런 함수인데 어떤 난 최소값이야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 때 더 작은 함수값을 항상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값도 없고 최대값도 비슷한 원리로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최대값과 최소값이 열린 구간에서 없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더 작은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더 작은 최소값이 존재해 이런 논리로 이제 했는데 이 논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활동 2를 보면은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존재하는 구간에 대해 말을 해보라고 했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는 구간은 닫힌 구간이었을 때였습니다. 닫힌 구간이었을 때는 됐고 반닫힌 구간이나 열린 구간에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수학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밝혀냈는데 일반적으로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 정리가 바로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자, 최대 최소 정리에 대해서 선생님과 좀 더 심도 있게 의미를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번이 있는데 최대 최소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함수 f가 어떤 구간? 닫힌 구간에서 뭐다? 연속이다 할 때 fx가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문장을 읽은 건데 이 정리를 읽었을 때 필요한 조건이 크게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닫힌 구간이 나와야 되고 그 구간에서 연속이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이 f는 이 닫힌 구간 AB 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 최대 최소 정리 쓰고 싶어 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갖는다. 최대 최소 정리를 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서 갖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이 최대 최소 정리는 존재성을 보이는 정리라서 최대 최소 값을 이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가져 이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어디에서 갖는지는 모른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최대 최소 정리가 문제로 깔끔하게 뭔가 문제로 딱 나오는 부분이 어려운 게 어디서 갖는지는 모른다라는 부분 때문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 정리가 쓸모없어가 아니고 수학적으로는 이 존재성을 보이는 정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와 이거 사실 진짜 엄청나다. 굳이 막 식을 풀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이 조건 두 개만 만족하면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정리임을 선생님은 말하고 싶어요.
자, 3번으로는 조건을 조금 바꿔볼게요. f가 ab에서 연속이라고 이제 조건을 주면은 최대 최소 정리를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f는 이 열린 구간 ab에서 최대 최소 값을 항상 갖는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함수를 미리 그려놨는데 함수가 이렇게 되면 여기 어떤 점에서 여기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요 어떤 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열린 구간에서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데 항상 갖는다고는 말을 못한다라는 게 다르고 닫힌 구간에서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반드시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자, 문제 3번 풀어볼게요. 닫힌 구간 -1에서 3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최대 최소 정리를 쓰지 않아도 그냥 함수 그리고 풀면은 되는 문제지만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자, 닫힌 구간 나와 있죠? f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따라서 이 함수를 굳이 그려보거나 풀지 않아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함수를 이제 그려보면은 함수 마이너스를 빼고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x절편이 어떻게 되죠? -1에서 0까지이고 x절편이 이렇고 최고차항이 -1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는데 선생님이 지금 닫힌 구간 -1에서 시작하니까 이쪽은 그릴 필요도 없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축은 지금 x는 -2분의 1에서 이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최대값은 이때 나오겠네요. 그리고 최소값은 3일 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f -1일 때 이때 최소값을 갖고 대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그리고 2분의 1 되니까 4분의 1일 때가 이제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이 되겠죠. 이때가 최대값이니까. 자, 그리고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f가 3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고 자, 이 위의 식에 대입을 하면은 -9에서 3을 빼니까 -12 이게 최소값이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를 풀면 2번 문제는 유리함수예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 유리함수는 x분의 3을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나오겠고 그때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닫힌 구간 -1에서 3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1에서 3까지. 자, 그러면 이때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1일 때 이제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최대값은 f에 -1 대입하면은 1분의 3이니까 3이 될 거고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3을 대입했을 때 x에 3 대입하면 5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는 옛날에 많이 했고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이 함수는 -2에서
불연속이고 나머지 점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내가 이런 짓을 하지 않아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연속함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함수 f와 g가 x는 a에서 연속이면은 그때 합, 차, 상수배, 곱, 목 이런 함수들도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거 공부를 했고 선생님과 이제 심화 학습도 공부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연속함수의 대표적인 예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대 최소 정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또 공부를 했는데 복습 꼼꼼히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사이값 정리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